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. 여러분, 저기 보이시나요? 피디님 저기 보여요? 보이냐고요? 뭘 알고 아래? 이거 스프링클러 아니에요? 아, 스프링클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, 너무 웃겨. 아, 학습이 이래서 무섭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온 김에 소방필증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발 테스트 피디님. 소방필증을, 이게 이제 옛날식 표현이에요. 요즘 뭐라고 딱 하나요? 완비증명서. 그렇지. 소방 완비증명서. 맞습니다. 아유, 역시. 예, 고시원 컨텐츠 하는 PD는 이렇게 달라요. 이제 완비증명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, 여러분. 여러분, 권리계약할 때 꼼꼼하게 이것저것 보시는데 소방필증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거죠. 2009년 이후에 다중이용업소가 되면서 우리는 필히 소방점검을 받아야 됩니다.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신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재발급인 거예요. 재발급 받으려면 부동산 그리고 소방서, 뭐 양도자, 양수자 다 모여가지고 지자체에 따라서 권리계약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다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. 화재보험 가입해서 증서 가지고 가면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재발급 신청을 좀 하는 거죠. 그럼 소방서에서 이제 이날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다 같이 가서 지적사항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거 누가 해요?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본인의 비용으로 다 이걸 세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 문제 있어? 고쳐놔야 되고, 왕관기 문제 있어? 고쳐놔야 되고, 소화기가 유통기한 지나놨어? 네, 고쳐놔야 돼요. 다 이제 지적사항이 없다, 오케이 됐다 하면 필증을 주는데, 문제는 여기서부터. 우리가 필증 있네? 이거는 그럼 고시원 허가 받는데 문제 없네. 사업자 나오겠네. 예, 사업자 나오는 건 맞습니다, 여러분. 이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요. 완비증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방 개수랑 필증받은 개수랑 그리고 고시원의 층수 혹은 연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요.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실제로 제가 세 번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 제가 브리핑을 54개로 받았는데 소방필증에는 필증받은 개수가 53개인 거예요. 그래서 방 2개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벽돌을 다 부셔가지고 그거를 큰 방 하나로 만들었어요. 근데 필증이 나온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만에 하나 필증을 받지 않은 방에서 화재 사건, 너무너무 상상하기도 싫지만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저는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.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규제 혹은 크게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방 개수와 필증의 개수, 면적이 동일한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재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단 중간에 화장실인 경우나 아니면 약간 빈 공간, 창고로 쓰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. 그 화장실이나 빈 공간을 터서 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불법적으로 방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. 옥탑방 만들어서 증축하고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쉿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원래는 방이 30개인데 이 계단 중간에 만든 게 하나가 플러스 돼서 31개라고 브리핑을 했고 여기서 40을 더 받아 540이라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층수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그런 방을 하나 더 2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순이익이 80이에요. 100에 가까울 수 있는 금액이죠. 근데 우리 100만 원이면 권리금이 달라져요, 여러분. 계단 중간중간에 방 2개를 몰래 만들어서 그 32개로 브리핑을 받았고 500이 아니라 580, 거의 뭐 600에 가깝게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. 그런데 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. 운이 좋아서. 왜냐면 이 원장님이 여기는 제가 방으로 안 쓰고 그냥 창고로 잠가놓고 써요 하면 영업을 안 하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재발급이 통과가 됐어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르네? 내가 엑시트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. 그때도
이 두 개를 포함해서 할 것인가? 그때도 500이 아닌 580으로 할 것인가? 도덕적인 문제 고민에 좀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.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 그런 매물을 어떻게 그냥 버려야 되는 건가요? 저 그런 건 절대 잡으면 안 되나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또 내 손해예요. 예를 들어 입지도 너무 좋고 반값도 잘 받고 있고 손님 너무 잘 차. 근데 그 두 개가 필증을 안 받은 데예요. 그럼 저라면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이 공간을 묶어두고 저는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난 털끝 하나 행정적인 거 문제되는 거 싫어 하시면 하면 안 되겠죠. 여기서 중요한 거, 조심스러운 거, 그거를 영업하시면 안 돼요. 소방필증 안 받는 대로 그건 불법 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, 그럼 내가 엑시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러면서 권리금을 조금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방을 못 돌리는데 이거는 안 되죠. 80만 원 수익이 브리핑 받은 거랑 다른데 권리 1,000만 원 혹은 2,000만 원 꺾어주세요. 아니면 한 달에 80만 원이니까 12개월이면 1,200, 예를 들어 한 1,000만 원, 2년 계약 2,000만 원 빼주세요. 이렇게 뭔가 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내가 그런 이해도 없이 덜컥 계약을 재발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너무 소방필증에 대한 이해도 많은 분이 다음에 나 엑시트할 때 양수인으로 들어왔어. 그럼 내 권리를 좀 뺏길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. 여러분 이해되시죠? 그래서 소방필증은 단순히 재발급을 받는다, 받을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적 혹은 뭐 이런 개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딥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위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필증 안 받은 방이 있다 혹은 옥상에 막 이렇게 증축을 해서 필증을 안 받은 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영업하지 않겠어. 이거는 수익으로 따지지 않을 거야. 이걸 감안하시면 그건 저는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항상 문제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각자의 성향이나 그 판단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소방필증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번 더 개수 체크하기 그리고 면적 체크하기 뭐 층수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. 1층인데 나 고시원 1층 하는데 해나경님 소방필증 여기 안 나왔어요. 근데 운영하고 있어요. 원래 1층은 필증이 안 나와요, 여러분. 왠지 아세요? 1층은 대피가 용이하잖아요. 2층, 3층에서 계단 내려오고 엘베 타고 뭐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너무 복잡한데 1층은 그냥 바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1층은 필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또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저희가 다음에는 계약할 때, 권리 계약할 때 특약상 한 번 더 꼼꼼히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영상도 준비를 해볼게요. 해나경 패밀리 분들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려드리긴 하지만 막상 긴장되고 또 체크한다고 하는데 또 깜빡하고 이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셔서 아예 영상 하나로 탁 만들어드리면 우리 해나경 패밀리 분들도 도움받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부의 사다리 꼭대기로 함께 가시죠. 고맙습니다.